AI 연구소입니다. 챗GPT에게 유튜브 대본 써줘 라고 입력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몇 초 만에 긴 대본이 나옵니다. 처음 보면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생깁니다. 도입이 약합니다. 설명이 길게 이어집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사람이 말하는 느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GPT에게 대본 전체를 맡기는 방법이 아니라 시청자가 보기 편한 유튜브 대본을 만드는 7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입니다. 영상 하나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넣지 마세요. 예를 들어 챗GPT 라는 주제는 너무 넓습니다. 챗GPT 사용법, 질문법, 글쓰기, 블로그, 유튜브, 자동화까지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로 유튜브 대본 만드는 방법처럼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면 영상의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챗GPT에게도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 초보자가 실제로 검색할 만한 챗GPT 유튜브 주제 20개를 만들어줘. 그중 1개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입니다. 누가 이 영상을 볼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AI 전문가가 보는 영상인가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인가요? 50대 이상 AI 초보자인가요? 시청자가 달라지면 설명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본을 요청할 때 AI를 처음 사용하는 50대 이상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를 줄여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 대본은 무엇을 말할지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나옵니다. 세 번째, 첫 10초입니다. 첫 10초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틀린 시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꼭 계속 봐야 할 이유는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챗GPT에게 대본을 맡겼는데 왜 영상이 재미없을까요? 또는 대본을 5분 만에 만들었는데 시청자는 첫 30초 만에 나간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후킹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처음에 바로 꺼내는 것입니다. 챗GPT에게 이 주제로 첫 10초의 궁금증을 만드는 도입부 5개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해보세요. 여러 개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본문 구조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챗GPT에게 처음부터 15분짜리 대본 전체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길기는 하지만 흐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영상이라면 문제 제기, 왜 평범한 대본이 나오는지, 주제 정하기, 시청자 정하기, 후킹 만들기, 본문 구조, 사례, 말하기 문장, 마무리,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10분 영상으로 만들려고 해 도입 핵심 내용, 사례, 정리, 마무리 순서로 구성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세요. 목차를 보고 순서가 자연스러운지 확인한 다음 본문을 만들면 됩니다. 5번째는 사례입니다. 정보만 계속 설명하면 시청자가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킹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첫 문장을 오늘은 AI를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영상과 왜 같은 챗GPT인데 결과가 다를까요? 라고 시작한 영상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청자는 이론보다 자신이 경험할 법한 상황을 통해 내용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6번째는 글을 말하는 문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블로그 글과 영상 대본의 큰 차이입니다. 블로그는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다릅니다. 말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면 시청자가 중간에서 내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면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는 동시에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읽는 글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편이 듣기 쉽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은 더 중요한 콘텐츠 기획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짧습니다. 뜻도 하나씩 전달됩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이 대본을 실제 사람이 말하듯 짧은 문장으로 바꿔줘 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마무리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바로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시청자에게 다음 행동을 알려주면 채널과 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유튜브 대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나요? 라고 댓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다면 다음 영상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행동을 한꺼번에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 내용과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7단계입니다. 그런데 챗GPT에게 실제로 어떻게 요청하면 좋을까요? 하나의 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I를 처음 사용하는 50대 이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챗GPT 질문법 영상을 만들려고 해. 첫 10초에는 시청자가 궁금해할 후킹을 넣고 핵심 내용 7개와 실제 사례를 포함해줘. 문장은 실제 사람이 말하듯 짧게 작성하고 마지막에는 댓글 참여와 구독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줘. 이렇게 하면 단순히 유튜브 대본 써줘 라고 요청했을 때보다 원하는 영상의 모습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챗GPT로 유튜브 대본을 만들 때는 첫째, 주제를 하나로 좁힙니다. 둘째, 누가 볼 영상인지 정합니다. 셋째, 첫 10초 후킹을 만듭니다. 넷째, 본문 전체 구조부터 잡습니다. 다섯째, 실제 사례를 넣습니다. 여섯째, 읽는 글이 아니라 말하는 문장으로 바꿉니다. 일곱째, 영상이 끝난 뒤 시청자가 할 행동을 안내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글을 그대로 읽으면 좋은 영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라도 블로그는 읽는 사람을 위한 구조가 필요하고 유튜브는 듣는 사람을 위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블로그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상에서는 너무 긴 설명이 시청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 때는 후킹을 새로 만들고 문장을 짧게 바꾸고 사례를 더하고 중간중간 질문을 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챗GPT는 이런 과정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대본은 직접 읽어보세요. 실제로 입으로 말했을 때 어색하지 않은가?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는가? 너무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 시청자가 중간에 지루해할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AI는 대본을 빨리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말투가 내 채널에 맞는지, 무엇을 빼야 하는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대본 전체부터 요청하지 마세요. 챗GPT에게 먼저 이것 하나만 물어보세요. 이 주제로 첫 10초 후킹 5개를 만들어줘.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를 고르세요. 그 다음 구조를 만들고 본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한 단계씩 진행하면 대본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구글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AI 정보를 전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AI 활용 방법을 계속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유튜브 대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남겨주세요. 주제인가요? 첫 10초인가요? 내용을 길게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말하는 대본인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I 활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